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이어서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행렬 곱셈을 학생들한테 지도할 때, 요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네 가지 관점을 정리해서 아이들한테 실제로 설명했었어요. 뒤에 이제 쭉 전개되는 내용들의 어떤 핵심들을 관통하는 그런 어떤 관점들이기 때문에 네 가지 단순히 곱셈의 교과서 내용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런 관점을 가지고 곱셈을 바라봐야 된다 하면서 설명을 했었고, 두 번째는 삼각행렬의 역행렬, triangular matrix의 역행렬. 이 좌측에 보면 CRM이 보이는데, CRM 1.7.1 보면은 여기에 이제 삼각행렬의 C에 보면은 삼각행렬의 역행렬은 네 번째 거네요. The inverse of 그 가역행렬의 upper or lower triangular matrix is 역시 그렇다. 삼각행렬의 역행렬은 역시 삼각행렬이다. 이런 내용이죠. 근데 이 내용은 이 실제로 이제 안톤 교재에 보면은 이 증명이 뒤쪽에 나온다. 뒤쪽에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간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지금 단원에서는 학생들이 뭐 궁금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CRM에 대한 증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책의 전개 과정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갑니다. 일부 학생들은 굉장히 이제 답답함을 느끼죠. 호기심이 있는 친구들은 특히 또 미리 찾아보기도 할 거고 그렇게 될 건데 그렇게 이제 넘어가는 이유가 이제 뒤에 단어는 이제 determinant 해서 이제 행렬의 역행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행렬의 역행렬에 대해서 설명할 때 뒤에서 A inverse는 이제 determinant of A 분의 1에다가 adjoint 수반 행렬 of A 이렇게 이제 definition이 된다는 거 선생님들 알고 계시는데 여기 이제 뒷단원에 나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다 같으면 어드조인트 매트릭스는 이제 코팩터 매트릭스에 트랜스포즈 한 거잖아요. 그럼 이 주대각선 밑에 있는 이 성분을 가지고 우리가 코팩터를 어떤 이 성분 가지고 코팩터를 계산하면 그 코팩터가 0이 되죠. 예를 들어서 1, 2, 3, 4, 5, 6이고 이게 0, 0, 0이다. 뭐 구체적으로 이런 3x3로 예를 들자면 거기 예를 들어서 요거 하나 지운다. 요거 하나 지우면은 이렇게 없어지기 때문에 매트릭스를 쓰면은 0063이다. 이렇게 바뀌는데 보시다시피 이 주대각선 아래쪽 성분을 지우게 되면은 lower triangular matrix 같으면 이 주대각 성분 중에 반드시 0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주대각 성분에 역시 삼각행렬이고 lower triangular matrix고 삼각행렬인데 주대각선에 이제 0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의 determinant를 구하면 이 코팩터를 구하면은 이게 0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코팩터 매트릭스가 그러면 이 주대각선 아래 성분에 있어서 코팩터들이 다 0이기 때문에 코팩터 매트릭스가 upper triangular 매트릭스고 그거에 이제 트랜스포즈 한 거니까 이 어드조인트 얘도 역시 이제 lower triangular matrix다. 이 lower triangular matrix A의 어드조인트 매트릭스 역시 lower triangular matrix다. 그렇기 때문에 이 inverse라는 것이 이렇게 정의된다면 우리가 역행열도 전체적으로 어차피 디터미넌트는 상수일 뿐이니까요. 앞쪽에 곱해진 거는 lower triangular matrix일 수밖에 없다. 어차피 이제 지금 예비 선생님들께서는 이 내용들을 새로 배운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상기시키면서 선생님들이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선생님들께서 배웠던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그 취지로 하는 강의는 아니고 그래서 이 내용을 떠올려 보면 이렇게 전개되는 내용이 이 다음 단원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좌측에 1.7.1 1단원의 이 CRM에 있어서는 이거를 설명 못하고 넘어간다. 이렇게 하고 교과서도 넘어가게 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되죠.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냥 넘어가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치우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제 지금까지 학생들이 이해했던 개념을 바탕으로 이 CRM에 대해서 이해하고 혹은 설명할 수 없을까 내가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죠. 그래서 고민을 해본 결과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학생들도 이 앞전에 쌓여온 CRM들을 바탕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lower triangular matrix다, upper이든 lower이든 우리가 이제 lower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upper은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lower triangular matrix다. 이거에 이제 inverse는 우리가 여기에 기본 행렬들을 왼쪽 편에 연속적으로 곱했을 때 이게 지금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된다. 아이덴티티는 주 대각 성분이 모두 1이고 나머지는 모두 0인 이 매트릭스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매트릭스의 인버스 매트릭스의 개념은 이 앞에 연속적으로 곱해진 이 기본 행렬들의 곱이 되겠죠. 이게 지금 A 인버스가 되겠죠. 이 매트릭스 A라면. 근데 이 내용들은 지금 앞쪽에 다 전개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미 지금 A라는 매트릭스가 위쪽은 다 빵이기 때문에 성분이 다 0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아이덴티티로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elementary law operation은 이 주 대각 성분들을 다 1로 만들고 주 대각 성분 아래쪽을 reading 원들 아래쪽을 다 0으로 만드는 그 작업을 해주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 적용하는 elementary law operation은 어떤 특정한 행에 스칼라벨을 하거나 아니면 위에 뭐 리딩원을 만들었다면 위에 행에 어떤 마이너스 배를 해서 아래쪽에 우리가 더해서 리딩원 아래쪽 성분을 0으로 만드는 그 두 가지 작업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아래쪽 행에 어떤 스칼라를 배해서 윗행에 더하는 행동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곱해진 이 기본 행렬들 하나하나 모두 다 기본 행렬들은 우리가 그 로 오퍼레이션을 한번 적용하는 것과 어떤 매트릭스에 기본 행렬들 그 로 오퍼레이션이 적용된 기본 행렬을 왼쪽 편에 곱하는 것과 동치인 개념이죠. 그건 이제 앞쪽에서 다 정의된 내용이죠. 쌤들도 아시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 행렬의 이 각각의 형태들은 이 단위 행렬에다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서 아까 얘기했던 스칼라벨 하거나 위쪽 행에다가 어떤 스칼라벨을 아래쪽에 더하거나 그 행동밖에 없기 때문에 역시 이 모든 기본 행렬들 역시 lower triangular matrix라는 얘기예요. lower triangular matrix다. 그리고 lower triangular matrix의 곱은 역시 lower triangular matrix라는 것은 좌측에 1.7.1 보면은 B theorem에 나오네요. 그죠? product of 이런 삼각형들의 곱 역시 같은 형태의 삼각형열이 나온다. 그래서 이거는 증명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아는 사실들 지금 이미 다시 정리하면 하삼각형열을 아이덴티티로 만들려면은 기본 연산은 스칼라베 또는 위에 스칼라베 한 걸 아래쪽 행에 더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 행렬들이 다 하삼각형열 그리고 하삼각형열들의 곱 역시 하삼각형열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의 곱으로 이루어진 이 형태 역시 하삼각형열이기 때문에 얘도 이 녀석도 역시 lower triangular matrix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 가능하다는 거예요. 충분히 논리적으로. 다른 교재에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설명들이.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책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책에서 증명할 수 없다 그래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배운 사실들을 바탕으로 설명할 수 없을까? 지금 선생님 누누이 얘기하지만 선생님들은 이 내용을 새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들이 이제 길러야 될 역량 지금 어떤 꼭지로 얘기하고 있죠? 다양한 관점에서 이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곱셈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 관점 그 다음에 이 삼각형열의 이 인버스가 역시 삼각형열이 된다는 것을 이 위에서 이렇게 설명한 어드 조인트로 할 수 있지만 뒷단원에서 이렇게 기본 행렬들의 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이런 이그젠플로 쌤들이 길러야 될 역량을 강조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역량, 다양한 관점, 이 역량은 넘어가고 두 번째 이제 대수적 조작 능력이 필요하다. 선생님들이 이제 앞으로 교직에 나오면 음, 다양한 수업을 하시겠죠. 근데 이제 학생들 앞에 서서 이제 판사도 하시고 하는데 수식을 다룸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좀 긴장감을 느끼고 또 부족함이 있으면 좀 곤란하겠죠. 근데 저도 항상 이렇게 소위 뭐 수업을 전다 그러죠. 전다 그러는데 보통 선생님들 우스갯소리로 첫 반은 다 절개돼 있다. 첫 반은 뭐 좀 시행착오를 겪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조금 이제 선생님들이 교재 연구를 좀 철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방금 강조하고자 하는 이제 대수적 조작 능력을 길러 놓으신다면은 철저한 수업 준비와 더불어서 수업에 임했을 때 언제든지 학생들 앞에서 자신감 있게 설명을 하면서 수식을 자신감 있게 전개해 나가면서 쉽게 말해서 이제 절지 않으면서 완벽한 수업을 이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수적 조작 능력으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매트릭스의 이제 여러 가지 그 연산 성질 중에서 여기 보이네요. 지금 1.4단원에 이 CRM 1.4.1 보면 이 매트릭스의 연산에 이 대수적 특징들이 있다. property of a matrix. 이 특징, 대수적 특징이 쭉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 뭐 보통 선생님들 그냥 넘어가시기도 하는데 엄밀한 게 필요하죠, 사실.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증명하면서 학생들한테 완벽하게 이제 대수적으로 납득을 시키면서 나가는 게 필요한데 이 중에서 다 해보시면 되지만 C가 사실은 제일 직관적이지 않아요. 매트릭스에 있어서
이렇게 결합법칙이 곱셈에 있어서 성립한다는 사실, 이게 가해자 학생들한테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뭐이 덧셈이라든지 뺄셈이라든지 이런 정의가 또 스칼라 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추럴하기 때문에 이해가 좀 자연스러운데,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C고 그 다음에 뭐 D, E 이런 내용들이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것들을 다 증명하는 과정이 이걸 한번 보여줄 텐데 선생님들한테 다 동일해요. 툴 자체가 느낌이 비슷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 ABC 이 매트릭스들의 사이즈를 정의해요. 사이즈. 그래서 A가 뭐 M by N이다. 그럼 곱셈이 돼야 되니까 B는 N by L이라 하자. C는 L by R이라 하자. 이 꼬리 물기식으로 이렇게 정의가 돼야지 사이즈가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매트릭스의 양변이 같다라는 내용을 하려면 첫 번째로 양쪽의 사이즈가 같다. 두 번째, 양쪽에 있어서 각 성분이 같다. 이 얘기를 해주면 되는 것이죠. 나머지 A에서 M까지도 모두 똑같습니다. 사이즈를 정의하고 각각의 ABC의 사이즈를 정의하고 1번 사이즈 상등, 성분 상등 요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사이즈가 같은 것은 자명하죠. 전개를 해보면 결국 제일 끝과 제일 마지막 M by R 사이즈가 양변에 똑같이 나온다는 건 쉽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2번인데, 지금 요 두 번째 꼭지는 이렇게 앞으로 선형대수의 많은 내용들이 다 대수적 전개 능력이 필요하지만 이것처럼 이제 그냥 쉽게 넘어가지 말고 선생님들이 대수적으로 전개하는 연습을 미리 해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완벽한 자신감을 가지고 수업에 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해보면 A, B, C 이거의 우리가 IJ 성분과 결국 우변의 IJ 성분이 같다 이 얘기를 하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의 IJ 성분은 definition에 의해서 앞에 행렬의 I행의 각각의 성분과 D에 곱해진 이 행렬의 J번째 열의 각각의 성분, 중간에 첨자를 K라고 할까요? K. 이거를 쌍으로 쌍쌍이 곱해서 더한다, 그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K는 1부터 M이 아까 정의되기를 N까지니까 이렇게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그 뒤에 곱셈, 이것도 역시 B의 K번째 문자를 P라고요. 성분 각각과 C의 J번째 열의 각각 성분을 쌍쌍이 곱해가지고 더하는 것이다. B가 아까 사이즈 L까지 했나요?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죠? 응. 근데 이 시그마 안으로 요 성분은 이 뒤에 시그마랑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서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꿔서 넣을 수 있다. 넣으면서 제가 마음대로 바꿔버렸네요. K가 들어가야 되죠. 예. 바꿔 넣을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각 성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시그마는 우리가 이렇게 위치 바꿔서 쓸 수 있겠다. 이것도 처음에 자연스럽지 않은데 쌤들 예를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분배 법칙의 순서만 바꾸는 거죠. 시그마 위치를 바꾼다는 거는. 그래서 간단한 예를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파트가 이게 이제 AB란 매트릭스 곱에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IP 성분을 나타내는 것이죠. 곱하기 C라는 매트릭스의 PJ 성분을 나타내는. 그 다음 이 데피니션이 IB라는 매트릭스의 I행의 각각 성분과 C의 J열의 각각 성분을 쌍쌍이 곱해서 더하는 개념이니까 이거는 AB라는 매트릭스와 C라는 매트릭스 곱의 IJ 성분을 나타내는 데피니션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과 이렇게 끝을 살펴보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2번에서 체크하려고 했던 두 매트릭스의 IJ 성분이 같다, 각 성분이 같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임으로써 우리가 CRMC의 양쪽 행들이 상등이다, 행렬이 상등이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수적 전개 과정도 굉장히 낯설죠. 선생님들 안 해보면, 처음에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만 해보면 됩니다. 이 내용을 선생님들이 한번 익히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이 하나의 이그젠플인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내용을 선생님들한테 지도하려는 것보다는 대수적 조당 능력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좀 자신감을 가지시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강조 한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꼭지로 교육과정 재구성인데요.
쭉쭉 이렇게 한번 넘겨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1단원이 넘어가고 이제 2단원이 보면은 determinant라는 단원이에요. 2단원. 이 책의 안톤 책 교재에 determinant라는 단원이 2단원인데 세 번째 꼭지로 교육, 과정, 재구성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그러는데 이 안톤 책의 determinant를 정의할 때 determinant는 이제 역행렬과 가장 직접적으로 이제 연계되는 개념인데 이 책에서는 perfect expansion 여인수 전개로 바로 전개를 하고 있어요. determinant라는 개념을. 그래서 이제 굉장히 여인수 전개는 사실 그 determinant를 계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여인수 전개의 그 어떤 행과 어떤 열을 임의로 선택해도 그 값이 같다는 그 임의성에 대해서 아이들이 받아들일 때도 굉장히 낯설고 사실 낯설고 그 다음에 determinant를 정의하기 전에 determinant 개념을 쓰고 있어요. 소행렬의 determinant라는 걸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개념 정의의 순환의 오류를 사실 품고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 여인수 전개로 determinant를 바로 정의하는 것은 근데 이렇게 정의하는 거는 좀 쉽게 수준을 낮춘 거죠. 사실 이 책에서 determinant를 여인수 전개로 바로 전개하는 거는 근데 엄밀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기본 행연산에 의해서 디터미넌트의 성질이 바뀐다는 이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함에 있어서도 여인수 전개로 학생들한테 개념 인식을 시키면 굉장히 한계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는 없었지만 이 행렬식의 정의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아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다른 전공 서적에서는 디터미넌트 정의를 permutation을 바탕으로 해서 정의를 하고 있죠. 엄밀하게. 그래서 책에 없었지만 그 내용을 제 나름대로 교사 입장에서 판단을 해서 앞으로 전개될 과정에 있어서 학생들의 완벽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지고 왔고 그렇게 학습지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공란으로. 그래서 이런 공란들은 학생들이 수업을 하면서 판서를 하게끔 이렇게 배워둔 거예요. 어떤 증명 과정이라든지 새로운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챕터 2의 첫 번째 공란이 이만큼 있습니다. 그래서 determinant를 permutation으로 정의한다 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만이 뒤에 전개 과정들이 학생들이 이해하기가 자연스럽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들고 온 내용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permutation으로 떠올려 보면은 우리가 그 permutation은 순열이잖아요. 순열. 순열이고 그 순열인데 그 순열을 다르게 얘기하면 1대1 대응이랑 같은 것이죠. 그래서 3x3로 생각하면은 6개가 있죠. 1, 2, 3에서 1, 2, 3으로 간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는 1대1 대응. 3개가 3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1대1 대응은 3팩토리얼 6개가 있다는 것을 선생님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러한 permutation, 순열도 종류를 우리가 짝치환, 홀치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함수값을 맞교환하는 횟수 어떻게 되기 위해서 항등 변환이 되기 위해서 1, 2, 3이 1, 2, 3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게 항등 변환인데 이 위에 게 아래쪽으로 오기 위해서 호환의 개수. 그러니까 2, 3 화살표 서로 맞바꾸면 되죠. 한 번 바꾸면 되죠. 1회 바꾸면 이렇게 항등 변환이 되기 때문에 이 바꾸는 호환의 개수가 한 번 이렇게 홀수번이기 때문에 원래 있는 이 치환을 우리가 홀치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6개 치환을 짝치환, 홀치환으로 구분합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SN이라는 집합을 저러한 치환들의 집합이다. 이건 1, 2, 3, 3개로 했지만 일반적으로 n개에서 n개로 가는 1대1 대응 함수들의 집합이다. 근데 얘를 앞에서 얘기했듯이 짝치환, 홀치환으로 우리가 나눈 것이죠.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determinant를 정의할 때 이 치환이 결정될 때마다 매트릭스에 있어서 그래서 이 A11, A12, A13, 21, 22, 23, 31, 32, 33 이러한 요 노란색 박스 친 이런 홀치환의 경우 요 일행 일렬 대응되는 거에 따라서 그 다음에 2,3이기 때문에 요거 그 다음에 3,2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치환마다 거기에 해당하는 열번호 이러한 치환마다 거기에 해당하는 열번호에 해당하는 성분들을 여기가 되겠죠. 치환마다 n by n이면 이런 성분들을 들고 와서 그냥 더하는 것이 아니고요. 앞에 시그니처를 줍니다. 이 사인마다, 아니, 이 시그마마다, 퍼뮤테이션마다. 근데 이 시그마는
시그니처는 우리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로 주자. 어떻게 이게 짝치환이면 플러스, 이게 홀치환이면 마이너스로 주자. 그랬을 때 이거를 성분들을 곱해서 다 더하는데 언제마다? 치환이 결정될 때마다, 결정될 때마다 이러한 성분들을 다 곱해서 앞에서 부호를 줘서 더하자라는 것이 데피니션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또 러프하게 설명했지만 선생님들 복습하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책이 없었지만 들고 와야 된다. 없으면 내가 나름대로 들고 있어야 된다.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교과서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내가 새로운 내용을 들고 오기도 하고 교과서의 내용을 바뀌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교육과정 재구성인데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지도함에 있어서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또 필수 불가결이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은 적절하게 선생님들이 빼고 다 하고 순서를 바꾸고 할 수 있는 안목을 선생님들이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전반에 대한 통찰력이 있어야 되겠죠. 전체 체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역량을 선생님들이 깊이 있는 교직 연구를 통해서 좀 갖춰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잠깐만 더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면은 좌측에 CRM 2.2.3에 역시 보면은 이 B에 보면은 기본 행연선 중에 행을 익스체인지 하면은 디터미넌트 부호가 바뀐다. 이런 내용들이 이게 짝치원 홀치원의 개념이 바뀌기 때문에 요 시그니처 부호가 다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호가 바뀐다고 설명을 해주면 학생들이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수월하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거를 가르치는 이 전개 과정에 있어서도 이 순서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변형을 해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행렬식 로 오퍼레이션에 따라서 행렬식이 변화되는 이것들을 우리가 가르칠 때 이 순서대로 가르치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선생님들하고 다음 차시에 만나서 제가 조금 차분한 마음으로 다시 전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